먼 과거부터 인간은 앞날을 내다보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마법, 신비주의 혹은 무당과 같은 영적 존재들의 신점이나 사주를 의지하곤 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사주를 통해 개인의 운세와 미래를 점쳐보고 서양권에서는 타로카드나 점성술 등을 통해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을 해소하곤 하죠. 이런 앞날을 미리 보는 행위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라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매력과 영향력을 지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멕시코의 외딴 지역, 그곳은 사람들에게 라스피에드라스, 즉 돌들의 마을로 알려져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예언을 내놓는 인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지난 몇 해 동안 하나둘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를 도나토라고 부르며 오랜 세월 그의 운세나 예언을 통해 인생의 지표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 세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 보이자 도나토는 여러 차례 자신의 큰 예언을 메모 형태로 남겼고 이를 전해들은 지역 언론 및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멕시코 전역에서 그의 예언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도나토가 최근 2025년부터 전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그 시작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미래? 한국이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이 말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웃어넘겼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여러 경로에서 이 예언이 회자되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본 영상을 보러 오신 시청자분들도 혹시 정말 한국에 그토록 큰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갈등과 변수가 많다 보니 도대체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도나토의 예언은 그의 일대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대담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은 크게 세 줄기로 요약됩니다. 1. 2030년까지 세계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2. 그 시작점은 2025년이며 모든 것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일어난다. 3. 혼란의 시간이 정화된 뒤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며 남북 통일이 동시에 찾아오고 특히 2025년 한국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사건이 발생한다. 자, 이 세 가지 예언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구군이나 운세 혹은 전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예언과 관련해 도나토가 남긴 몇 가지 힌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결코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언가의 신비로운 신점이자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니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언은 항상 완전하게 구체적이지는 않다. 도나토 역시 예언을 전할 때마다 아주 디테일한 수치를 주기보다는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는 식의 뼈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힌트들을 은유적으로 주어왔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기도 시 같은 느낌이기도 한 문장들이 많죠. 그 이유는 너무 정확한 천기를 누설하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예언. 2030년까지 세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도나토가 남긴 첫 번째 예언은 들으면 다소 섬뜩하고 정말 그런 미래가 올까 싶은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의 인구 증가 추세가 꺾일 것이 아니라 아예 급격한 감소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203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어찌 보면 2030년은 이미 꽤 가까운 시간입니다. 10년도 남지 않은 미래에 세계 인구가 크게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줄어드는가에 대해 도나토는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이나 전쟁 등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모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2030년 이전 그 부조화가 임계점을 넘어서리라. 그리고 무언가 큰 요인이 일어나 인류는 그때서야 삶의 방식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혹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수많은 지역이 거주불능지대로 바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보다 더 강력한 병이 등장해 인구를 줄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대규모 전쟁 혹은 갈등으로 인한 충격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죠. 도나토는 특정 사건을 꼬집지 않았지만 그가 강조한 건 이는 곧 인간의 자만과 욕심이 부른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이 초래한 결과라는 대목에서 서구 언론에서는 그의 예언을 두고 단지 공포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현지에서 도나토의 말은 명확한 통찰이자 한 국가의 구분조차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 담긴 배경. 도나토가 처음 세계 인구 감소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것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풍족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사치로 여기지 않던 행동 하나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으로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넘쳐 흘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 도나토는 편리함이 극에 달하되 결국 그 대가는 인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경고했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른다. 자연재해일 수도,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국가 간 충돌일 수도 라고 하면서도 결국 2030년 즈음에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줄었나 싶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다 라는 쇼킹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께서도 혹시 우리의 사주나 운세를 볼 때 당신은 언젠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언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두루뭉술해 보였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이 말이 그 일을 암시했던 거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종종 있죠. 도나토의 예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벌어질 세계적인 대변혁을 미리 암시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힌트 3가지. 도나토는 이 첫 번째 예언을 남길 때 다음과 같은 힌트를 덧붙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상징적이어서 해석의 폭이 넓습니다. 1. 검은 새가 날아들 것이다. 검은 새는 전쟁이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둠의 전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2. 3번 울리는 종소리를 들어라. 교회의 종소리 혹은 전쟁 발발을 알리는 사이렌 혹은 무언가 중요한 세계적 발표가 있을 때인가. 3. 남쪽의 바람이 동쪽을 스치리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을 스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구온난화와 해류변화 혹은 인구이동. 도나토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단서를 기억해두라. 앞으로 2030년 이전에 반드시 이 징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 새로운 병, 혹은 국제정치의 격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 감소라는 주제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비극적 종말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그 후에 찾아올 무언가를 위한 통과 의례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도나토는 결코 파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있은 뒤 정화가 온다는 말을 거듭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2025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을 향해 가며 세계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을 만든다는 것일까? 이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 예언. 2025년 동아시아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두 번째 예언은 세계적 대변화의 시작점이 2025년이라는 특정 연도이며 그 시작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언을 대할 때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더 큰 흥미를 느끼실 텐데요. 도나토가 말하는 동아시아는 어떤 국가를 가리키는 걸까요? 도나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이 태양은 기존의 세상을 분열시키면서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리라. 그 태양의 중심은 동아시아에 있다. 이 문장만 보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신기술일 수도 있고 대규모 정치 변동일 수도 있으며 경제 시스템의 재편일 수도 있겠죠. 또는 영적 각성이나 종교적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2025년인가? 도나토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되면 크나큰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5년 초 역사적 전환이 시작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변에서 사주나 운세를 보러 갔을 때 내년 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콕 집어 말해주는 무당의 조언과도 흡사합니다. 많은 예언가는 미래를 언급해도 연도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나토가 용감하게도 2025년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길래 하필이면 2025년인가? 몇몇 사람들은
2025년쯤 세계 경제가 정점을 찍거나 혹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계의 패권 경쟁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2025년쯤일 것이고 동아시아가 그 진앙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2025년엔 전 세계의 기후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가속화될 시점이다라는 환경학자의 주장을 가져와 도나토의 예언과 연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도나토는 시작은 동아시아에서부터라고 언급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는 충격을 받을 것이나 결국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은 혹시 그 동아시아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도나토는 그렇다. 분명히 한국도 큰 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모든 일이란 도나토는 동아시아가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돌아갈 때 기존의 문이 잠기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일컫는 글로벌 패권은 수십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나토는 미국이 계속 세계의 최전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곳이 바로 동아시아이며 그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도나토가 말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 패권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영적 각성의 시작점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정신문화가 있고 이것이 2025년에 어떤 계기로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준다는 식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한국이 2025년쯤에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내놓아 세상을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지능, 우주개발,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IT 강국이며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전례가 있으니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문장이 결코 처음부터 꽃길만 펼쳐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나토는 오히려 거대한 혼란과 시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련이 전쟁일 수도, 경제 붕괴일 수도, 대재난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어떤 움직임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그 결과로서 2030년까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국면까지 도래한다는 연결고리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힌트 4가지. 이번에도 도나토는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힌트를 남겼습니다. 1. 빨간 용이 강을 거슬러 오른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용은 황제나 권력 또는 신성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빨간 용은 무엇일까요? 2. 세 갈래 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막힌다. 이는 선택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지정학적 노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3. 꽃이 피지 못하는 계절이 온다. 특정 재해로 인한 봄의 소멸 혹은 전쟁이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질서가 붕괴되는 암시. 4. 가장 작은 섬에서 가장 큰 빛이 터져 나온다. 작은 섬이 일본이나 대만을 뜻할 수도 있고 한국을 반도국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힌트들은 사실 해석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언론인은 빨간 용은 중국의 상징색이니 중국이 2025년에 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장 작은 섬에서 가장 큰 빛이 터진다라는 것이 혹시 한반도 주변 지역 혹은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도나토의 말대로라면 2025년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도화선이 동아시아에서 점화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향후 몇 년 동안 커다란 불길이 되어 결국 인류가 감당해야 할 시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연결되는 지점.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겠죠. 도나토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혼란이 국운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통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예언과도 직결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반도의 분단 문제에 무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된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자부심이 생기는 동시에 그 과정이 너무 극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지요. 그러나 도나토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이 겪는 거대한 파동 속에서 한국이 일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나토가 2025년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이게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듯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통일의 전조가 나타난다거나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 기술이나 평화협정을 발표한다 같은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예언은 이렇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혁이 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변혁은 전 세계가 몸서리칠 만한 충격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길을 제시한다. 한국은 그 중심축 중 하나로서 결정적인 변곡점을 가져온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우리는 아직 마지막 예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언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국의 국군, 통일 그리고 세계가 놀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 세 번째 예언. 혼란을 거쳐 결국은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 도나토는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혼란은 곧 정화의 계기가 된다. 그 정화가 끝났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된 곳에서 등장하리라. 그 땅은 오래도록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의 빛으로 통합될 것이다. 한국인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통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나토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직접 썼으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나토가 2025년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할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을 맞이하며 동시에 세계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한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이 정화로 이어지는 과정. 도나토가 말한 혼란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내전이나 단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전 인류가 그 불길에 의해 타들어가면서도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고통의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25년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흐름이 2030년까지 인류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혼란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나토는 이 혼란은 결국 인류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파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찾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은 그 새로운 질서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분단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사건과 통일. 도나토는 2025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것이 통일 그 자체인지 아니면 통일로 가는 시작점인지는 모호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환, 혹은 남북 간 전격적인 합의나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 속에 이루어지는 통합 등 어떤 방식이든 도나토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분단을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열며 그 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말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정세 변화를 보면 한 나라의 국군이 바뀌는 데는 실로 짧은 시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사안으로 이제 와서 급격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대체로 상식 밖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도나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 땅의 작은 반도가 하나가 되어 큰 배를 만든다면 그 배는 서쪽 대륙을 넘나들며 새로운 협력을 일으킬 것이다. 이 배에 승선하려는 자와 거부하려는 자로 세계가 나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세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 구절을 놓고 작은 반도가 한반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교류하고 세계 전체로 뻗어나가는 상황을 은유하는 것 같죠. 만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2025년부터 시작된 혼란이 2030년 전으로 일단락되는 시점에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힌트 4가지. 도나토가 이 세 번째 예언과 함께 남긴 힌트들은 더욱 묵직합니다. 1. 북쪽에서 내려오는 푸른 빛. 한반도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걸까? 혹은 더 북쪽의 시베리아를 의미하는 걸까? 왜 그것이 푸른 빛인가? 2. 세계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바닷물리적인 파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파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음. 3. 9라는 숫자가 반복된다. 2029년 9월 혹은 9시
혹은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의 숫자 4.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발 아래는 이미 다른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 내에 있는 높은 산을 상징하는지, 통일 이후 새로운 지도에서의 상징성을 말하는지, 이처럼 도나토가 제시한 힌트들은 구체적이면서도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푸른 빛이라는 표현을 두고 누군가는 북한의 국기 색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통일 이후 새로운 국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상상을 합니다. 파도 세 개가 의미하는 것은 통일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일 수도 있고, 혹은 남북 해외 동포의 결합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독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나토 예언의 특징이죠. 도나토의 마지막 예언이 전하는 핵심은 혼란은 필연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은 스스로를 돌아볼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련을 극적으로 극복함으로써 분단이라는 긴 상처를 치유하고 전 세계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예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비현실적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도나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이 세계적 대혼란을 지나 결국은 새로운 질서로 이어지고, 그 주역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요. 멕시코의 신뢰받는 예언가 도나토가 남긴 세 가지 예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까지 세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 원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과오가 불러온 결과라 경고했음. 몇 가지 힌트: 검은 새, 세 번 울리는 종소리, 남쪽 바람 등을 통해 어떤 형태든 큰 혼란이 예고됨. 2. 2025년이 그 모든 시작점이며 동아시아에서 일이 벌어진다. 2024년 마지막 달부터 징후가 뚜렷해지며 2025년 초에 세계를 뒤흔들 대격변이 시작.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그 변혁의 중심이며 여러 힌트, 빨간용, 세 갈래 길 등이 해석의 열쇠. 3. 혼란의 정화 이후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 2025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그것이 통일과 함께 한국의 국운 상승으로 이어진다. 도나토가 남긴 힌트: 푸른빛, 세계의 파도, 구의 반복 등은 분단 극복 및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 도나토의 예언을 믿느냐 마느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훌륭한 미래 시나리오이자 경고라고 볼 것이고, 다른 이들은 재미있는 설화 또는 도시전설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언 자체가 지닌 힘은 그 예언을 믿는 자들에 의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의 개념처럼 많은 사람이 한국이 세계를 이끌 미래가 곧 온다는 이야기를 믿고 준비한다면 실제로 그 방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께선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혹자는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앞으로 1년, 5년이 더 막막하다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마 우리가 통일하고 세계 리더가 되겠어 라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사주나 운세 혹은 무당의 신점 등을 가볍게나마 찾아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찾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 예언가의 메시지를 통해 적어도 희망의 서막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도나토의 말처럼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동아시아 지역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운을 예측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예측들이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듣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약 정말 대변혁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시작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나토가 남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길은 사라진다. 그러나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길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에 또 어떤 예언이나 소식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나아가 한국의 국운 그리고 전 세계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